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극복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유초등교육 정책과 한국교회 역할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구 절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저출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네. 어떤 그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현황이?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앵커님께서는 우리 마을의 어린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 또 병원이 좀 여러 가지 어렵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2019년 통계를 3분기 통계를 보면은 한 24,123명 정도가 이제 그 출산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인원이 어떠한 시점 한 점에서의 이 축소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3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어느 한 달에서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지금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예.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특별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그 이제 저출산을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초기에는 주로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 정책에서의 출산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이후에도 그런 정책을 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출산 문제는 어떤 특정의 영역의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산업 전반에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 교육이 이걸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었고요.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출산과 영유아 교육, 그다음에 초등 돌봄 교육,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부에서는 그와 같은 연계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안심하게 낳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해 보고자 정부에서도 정책 많이 내봤는데 효과가 거의 미진하다 이런 예.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한 60% 정도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즉 대학까지 양육을 해서 교육비를 내는데 약 4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예. 꼭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네.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의 양육 대비 소득이 줄어든다에 대한 그런 미래 보장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이 양육에 대한 문제가 양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과거처럼 대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줄까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이 지금 보물처럼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네. 출산 기피 현상이 교육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하고 나가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중요한 맥락이었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녀를 양육을 출산을 하고 그 자녀가 성장을 가도했을 때는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경제라는 부분과 교육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소수만을 이 출산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뭐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한국 교육에는 또 이걸 어떻게 또 협력을 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한국 교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과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교육 부분에서의 이 중요도만큼 이 교회에서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부분에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를 든다면 종신대라든지 각 신학대학에서 이 교육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공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내부에서도 그런 저출산과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종 세미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또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과 양육을 좀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네. 사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한국교회 미래도 없다, 어둡다라는 네.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좀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 활성화에 대한 교수님의 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선교의 부분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부분은 역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큰 어떤 범주 안에서 새로운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전히 교회 수련회 또는 교회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과거의 그 프로그램을 좀 답습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역할 중에서 이제 주로 복지적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복지. 이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고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교회가 정부와 연결을 해서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들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갔을 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될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 네. 그 이유는 곧바로 어떠한 서비스의 주체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또 목회자분들께서 그와 같은 성도와 또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세대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에 많이 좀 보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결국은 교회 내에서의 이제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교회도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돌봄을 위해서 신뢰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 교육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정부 정책이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권일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